원아, 응?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응. 계절 요정핀의 빛 항아리. 상상력 자극 과학 이야기. 봄이 왔어. 요정핀은 오늘부터 나무 요정이래. 꽃을 좋아하는 피는 나무 요정이 된 게 기뻤어. 피는 서둘러 숲으로 날아갔어. 숲에는 커다란 햇살 항아리가 있어. 나무 요정은 햇살 항아리에 모인 빛을 숲에 골고루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한대. 다음 날, 피는 일어나자마자 햇살을 확인하러 갔어. 햇살이 8병 모였네. 어서 나무를 돌보러 가야지. 피는 나무마다 돌아다니며 부지런히 햇살을 뿌렸어. 이 나무는 분홍꽃, 저 나무는 보랏꽃. 나무들은 알록달록 예쁜 꽃을 피웠지. 나무를 다 돌보면 피는 청솔모랑 놀았어. 노을을 바라보며 꽃향기를 맡았지. 여름에도 피는 일어나면 가장 먼저 숲으로 날아갔어. 우와, 많이 모였네. 10병이 가득 찼어. 피는 나무마다 돌아다니며 바삐 햇살을 뿌렸지. 그런데 이 나무도 초록잎, 저 나무도 초록잎. 나무들이 온통 초록잎 뿐이었어. 꽃보다 초록잎이 훨씬 많잖아. 호기심 자극. 여름에 햇살이 많이 모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가을이 되자 봄처럼 햇살이 8병 모였어. 피는 나무마다 열심히 햇살을 뿌렸지. 이 나무는 붉은 잎, 저 나무는 노란 잎. 나무들은 울긋불긋 예쁜 빛을 띄었어. 꽃처럼 예쁜 빛깔이네. 피는 기뻤어. 하지만 나뭇잎들은 얼마 못 가 하나 둘 땅으로 떨어졌지. 나무를 다 돌보면 피는 청솔모랑 놀았어. 추운 겨울이 되니 햇살은 5병밖에 모이지 않았어. 햇살은 조금이지만 피는 온종일 조금씩 골고루 정성껏 나무들에게 뿌려주었어. 나무를 다 돌보면 어둑어둑해서 피는 청설모랑 집에서 놀았어. 오늘도 피는 나뭇가지에 쌓인 눈을 털었어. 손이 시렸지. 눈이 하얀 꽃이면 얼마나 좋을까? 에취! 저런, 감기까지 걸렸나 봐. 피는 결국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 봄만 있었으면 좋겠어. 피의 소리를 듣고 청설모가 왔어. 나도 겨울이 없었으면 좋겠어. 친구들이 겨울잠을 자니까 심심해. 계절은 왜 달라지는 걸까? 겨울에는 왜 꽃이 얼마 없는 거지? 피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 호기심 자극. 겨울이 봄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겨울이 봄이랑 다른 건 추운 거지. 청설모가 씩씩하게 말했어. 그래, 그러니까 왜 추울까? 아, 맞다. 햇살 항아리. 햇살 항아리에 모인 햇살이 차이가 나. 겨울에는 햇살을 5병밖에 못 모아. 봄, 가을엔 8병을 모았고, 여름엔 10병 모두 채웠는데 말이야. 이런 변덕쟁이 해님이 햇살을 많이 줬다 조금 줬다 하나봐. 해님에게 가야겠어. 햇살을 꼭 8병만 모으게 해달래야지. 봄만 계속되게 해달라고 부탁할 거야. 핀이 날아가며 말했어. 그럼 친구들도 겨울잠을 안 자겠네. 청설모가 따라가며 말했어. 해님한테 봄만큼 햇살을 보내달라고 할 거야. 나도 같이 가.
청설모가 핀을 쫓아가며 외쳤어. 해님은 핀의 부탁을 들어주었을까? 호기심 가득 과학 원리. 안녕, 나는 해님이야. 핀과 청설모는 계절마다 햇살의 양이 다르다고 했지만 사실 내가 보내는 햇살의 양은 항상 같단다. 계절마다 해가 햇살을 비추는 위치가 다를 뿐이야. 여름에는 핀의 숲 위쪽에서 햇살을 보내니까 햇살을 10병 모을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겨울에는 핀의 숲 옆쪽에서 비스듬히 햇살을 보내니까 5병만 모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계절마다 해가 하늘에 떠 있는 높이도 달라. 높이 떠 있는 만큼 빛을 비추는 시간이 길지. 그래서 여름에 햇살도 많이 모을 수 있는 거라고. 반대로 겨울에는 해가 낮게 떠 있으니까 빛을 비추는 시간이 짧아. 그래서 낮이 짧은 거지. 낮이 짧으니 햇살도 적게 모이고. 겨울이 추워서 미안해. 그래도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렴. 그럼 안녕. 내일 아침에 또 만나자. 교과 속속 과학 계치기 1. 왜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울까요? 태양의 주위를 도는 지구는 계절마다 햇빛을 받는 양이 달라요. 계절에 따라 태양의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온도 달라져요. 한낮에 가장 높이 뜬 태양의 높이를 남중고도라고 해요. 남중고도가 높으면 햇빛을 많이 받아요. 남중고도가 낮으면 햇빛을 적게 받아요. 계절이 생기는 이유. 지구는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고 있어요. 지구의 위치에 따라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져서 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봄에는 태양이 지구의 적도 부근을 향해요. 적도보다 위에 있는 우리나라는 이즘 남중고도가 겨울과 여름의 중간쯤이라 춥지도 덥지도 않아요. 여름에는 태양이 북반구를 향해요. 북반구의 남중고도가 높아져서 우리나라도 무척 더워요. 가을에는 태양이 적도 부근을 향해서 우리나라는 춥지도 덥지도 않아요. 겨울에는 태양이 남반구를 향해요. 북반구의 남중고도가 낮아져서 우리나라도 추워요. 지구의 자전.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을 지구의 자전이라고 해요. 지구의 공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을 지구의 공전이라고 하지요. 교과 속속 과학 계치기 2. 여기는 겨울, 저기는 여름이라고요.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 크리스마스에 멋진 축제를 준비할 거예요. 그런데 적도 아래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여름이래요. 뜨거운 모래사장이 있는 바닷가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거래요.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인 나라. 적도를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나라와 남쪽에 있는 나라는 계절이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인데 뉴질랜드에서는 여름이지요. 12월 크리스마스. 적도 위 북반구는 겨울이에요.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어요. 적도 아래 남반구는 여름이에요. 뉴질랜드는 남반구에 있어요. 1년 내내 더운 곳. 적도 부근은 태양열을 많이 받아 1년 내내 더워요. 1년 내내 추운 곳. 남극과 북극에 가까운 곳은 태양열을 적게 받아 여름에도 추워요. 태양계와 별자리. 처음 만나는 태양계. 태양은 스스로 빛나는 항성이에요.
우주에는 수많은 항성이 있지만 태양계의 항성은 태양뿐이에요. 천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를 말해요. 항성, 스스로 빛과 열을 만드는 천체예요. 태양계, 태양과 태양의 영향을 받는 주변의 천체예요. 태양, 지름 약 139만 1000km, 표면 온도 약 5500도, 탐사선, 소호호가 태양에 생기는 흑점과 쌀알 무늬를 관측했어요. 수성은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이에요. 행성, 항성 주변을 도는 천체를 말해요. 수성, 지름 약 4,900km,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약 5,800만 km. 탐사선, 메리너 10호가 수성의 온도를 재고 사진을 찍었어요. 금성은 표면 온도가 약 480도로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이에요. 금성, 지름 약 12,100km,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약 1억 8천만 km. 탐사선, 마젤란호가 금성의 주변을 돌면서 금성의 지도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행성이에요. 달은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이에요. 위성, 행성 주변을 도는 천체를 말해요. 혜성, 얼음, 먼지, 가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주를 떠다녀요. 지구, 지름 약 12,000km, 12,800km,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약 1억 5천만 km. 위성, 달. 화성은 옛날에 물이 흘렀던 행성이에요. 화성, 지름 약 6,800km,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약 2억 2,800만 km. 위성, 포보스와 데이모스. 탐사선,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호가 화성에서 물이 흘렀던 자국을 발견했어요.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소행성이 있어요. 소행성, 행성보다 작은 천체들로 태양 주변을 돌고 있어요.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에요. 목성, 지름 약 13만 9,800km,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약 7억 7,800만 km. 위성,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등 79개. 탐사선, 갈릴레이오가 목성의 공기가 어떤 기체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했어요. 토성은 멋진 고리가 있는 행성이에요. 토성, 지름 약 11만 6,500km,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약 14억 2,700만 km. 위성, 미마스, 엔칼루두스, 레아, 타이탄 등 82개. 탐사선, 카시니 하위연스호가 토성과 토성의 위성을 조사했어요. 천왕성은 최저 온도가 약 영하 244도로 태양계에서 가장 차가운 행성이에요. 천왕성, 지름 약 5만 700km,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약 28억 7,100만 km. 위성, 미란다, 아리엘, 티타니아, 오베론 등 27개. 탐사선, 보이저 2호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던 천왕성의 고리를 발견했어요. 해왕성은 태양에서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이에요. 해왕성, 지름 약 4만 9,200km,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약 44억 9,800만 km. 위성, 트리톤, 네레이드 등 14개. 탐사선, 보이저 2호가 처음으로 해왕성과 해왕성의 위성을 조사했어요.
태양계와 별자리. 처음 만나는 별자리. 별자리는 밤하늘에 보이는 별을 무리지어 나누어 특별한 이름을 붙인 걸 말해요. 1년 내내 보이는 별자리도 있고 특정 계절에만 보이는 별자리도 있어요. 봄에 잘 보이는 별자리들이 있어요.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는 처녀자리와 목동자리, 그리고 사자자리예요. 처녀자리. 옛날 사람들은 이 별자리를 보고 곡식을 들고 있는 신을 떠올렸어요. 목동자리. 낫으로 풀을 베어 양에게 먹이는 목동을 닮았어요. 사자자리. 멋진 갈기가 있는 숫사자를 닮았어요. 큰 곰자리. 커다란 엄마곰을 닮았어요. 큰 곰자리는 작은 곰자리 곁에 떠요.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카시오페이아 자리는 계절에 상관없이 북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예요. 바다뱀 자리. 옛날 사람들은 이 별자리를 보고 머리가 9개 달렸다는 괴물뱀을 떠올렸어요. 여름에 잘 보이는 별자리들이 있어요.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는 백조자리와 독수리자리, 그리고 거문고자리예요. 백조자리. 목이 길고 우아한 백조를 닮았어요. 독수리자리. 강한 부리와 발톱을 가진 매서운 독수리를 닮았어요. 거문고자리. 옛날 사람들은 이 별자리를 보고 리라라고 하는 거문고와 비슷하게 생긴 악기를 떠올렸어요. 작은 곰자리. 작고 어린 곰을 닮았어요. 작은 곰자리 곁에는 큰 곰자리가 있어요. 전갈자리. 꼬리에 무시무시한 독침이 달린 전갈을 닮았어요. 가을에 잘 보이는 별자리들이 있어요.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는 안드로메다 자리와 페가수스 자리예요. 안드로메다 자리. 옛날 사람들은 이 별자리를 보고 카시오페이아 왕비의 딸인 안드로메다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페가수스 자리. 옛날 사람들은 이 별자리를 보고 페가수스라는 날개 달린 말이 은하수로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카시오페이아 자리. 옛날 사람들은 이 별자리를 보고 카시오페이아 왕비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물고기 자리. 엄마 물고기와 아들 물고기가 서로의 꼬리를 끈으로 묶은 모습을 닮았어요. 물병 자리. 옛날 사람들은 이 별자리를 보고 신들에게 물을 따라 주었던 청년을 떠올렸어요. 겨울에 잘 보이는 별자리들이 있어요.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는 큰개자리와 오리온 자리예요. 큰개자리. 사냥꾼 오리온이 데리고 다니던 재빠른 사냥개를 닮았어요. 오리온 자리. 옛날 사람들은 이 별자리를 보고 사냥꾼 오리온을 떠올렸어요. 쌍둥이 자리. 늘 함께 다니는 사이좋은 쌍둥이를 닮았어요. 황소자리. 머리에 뿔이 달린 커다랗고 힘센 황소를 닮았어요. 에리다누스 자리. 옛날 사람들은 이 별자리를 보고 하늘에 흐른다는 에리다누스 강을 떠올렸어요. 물질의 종류와 특성. 말랑말랑 고소고소. 이건 치즈야. 상상력 자극. 과학 이야기. 5마리 눈먼 생쥐가 있어요. 5마리 눈먼 생쥐는 사이가 좋아요. 늘 먹을 것을 찾으러 다녔지요. 고소한 냄새가 나. 이쪽이요.
5마리 눈먼 생쥐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 쪽으로 갔어요. 말랑말랑해. 이건 치즈야. 얼른 먹자. 5마리 눈먼 생쥐는 더듬거리며 다시 앞으로 나아가요. 이건 뭐지? 와, 보들보들해. 푹신한 방석인가? 누워보자. 야, 야. 저런, 방석이 아니라 고양이였어요. 놀란 고양이가 사납게 발톱을 휘둘렀어요. 5마리 눈먼 생쥐는 깜짝 놀라 도망쳤어요. 잠시 후 숨어있던 생쥐들은 다시 고개를 쏙 내밀었어요. 아휴, 깜짝 놀랐잖아. 고양이가 간 것 같아. 다시 길을 나선 생쥐들은 이번엔 무언가에 부딪혔어요. 쿵. 5마리 눈먼 생쥐는 무엇에 부딪혔는지 궁금했지요. 그래서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았어요. 나무 바구니를 만진 첫 번째 생쥐가 말했어요. 킁킁, 마당에 있는 나무 냄새랑 똑같다. 플라스틱 손잡이를 만진 두 번째 생쥐가 말했어요. 딱딱하지만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 칫솔 손잡이 같은데? 가죽 한 장을 만진 세 번째 생쥐가 말했어요. 부드러우면서도 푹신한 느낌이야. 가죽 구두가 틀림없어. 쇠로 된 몸체를 만진 네 번째 생쥐가 말했어요. 아니야, 단단하고 차갑잖아. 새로 산 주전자일걸? 고무바퀴를 만진 5번째 생쥐가 말했어요. 꾹 누르면 들어갔다가 바로 튀어나와. 누가 불어넣은 풍선이 분명해. 도대체 뭐지? 생쥐들은 도무지 알 수 없었지요. 호기심 자극. 자전거 바퀴는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야옹, 야옹. 이크, 고양이가 오나보다. 어서 숨어. 생쥐들은 가만히 숨어서 생각했어요. 고양이가 쓰는 물건이었나 보다. 또 고양이랑 마주쳤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뭐야. 고양이가 쓰던 나무 밥그릇인가? 주전자가 아니고 방울이었나? 고양이 가죽 모자였네. 고양이가 신는 장화일지도. 고양이 장난감 낚싯대 손잡이였구나. 따릉 따르릉. 아이가 자전거 바구니에 고양이를 태우고 어디론가 갔어요. 어라, 이게 무슨 소리지? 대체 뭐지? 글쎄, 뭘까? 모르겠다. 먹을 거나 찾으러 가자. 그래. 생쥐들은 다시 먹을 것을 찾으러 나란히 걸어갔답니다. 호기심 가득 과학 원리. 안녕, 난 눈먼 생쥐야. 고양이 엉덩이를 방석이라고 착각하다니. 보통 우리 주변의 물건들은 용도에 맞는 재료로 만들어져 있거든. 그래서 보들보들한 천으로 만들어진 방석인 줄 알았지 뭐. 이건 우리가 좋아하는 컵이야. 이 컵은 플라스틱이라는 재료로 만들었어. 이런 컵은 물체라고 하고 물체를 만든 재료인 플라스틱은 물질이라고 해. 이 컵은 물체야. 플라스틱이라는 물질로 만들었어. 가볍고 단단하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물체가 있어. 어떤 물질로 만들었는지 알겠니? 단단하고 부드러운 나무로 만든 책상, 잉크가 잘 묻는 종이로 만든 공책, 가볍고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연필꽂이, 쭉쭉 늘어나는 고무로 만든 풍선. 종류가 같은 물체를 여러 가지 다른 물질로 만들기도 해. 컵을 유리, 금속, 플라스틱 같이 여러 물질로 만드는 것처럼 말이야. 물질마다 좋은 점이 다르니까 상황이나 용도에 알맞게 골라서 쓸 수 있어. 유리로 된 컵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어.
금속 컵은 잘 깨지지 않아. 플라스틱 컵은 가볍고 색이 다양해. 가죽으로 컵을 만들면 물을 잘 담을 수 있을까? 자전거처럼 여러 물질을 함께 사용해 한 물체를 만들기도 해. 각 부분의 쓰임에 알맞은 물질로 만들지. 물질의 여러 가지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프라이팬, 금속, 열이 잘 전달돼. 플라스틱, 열이 잘 전달되지 않아. 편안한 바지, 고무,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와. 섬유, 부드럽고 포근해. 신발, 가죽, 질기면서도 부드러워. 고무, 미끄럽지 않아. 안경, 플라스틱, 가볍고 여러 모양과 색으로 만들 수 있어. 유리, 투명해서 잘 보여. 튼튼한 책상, 나무, 고유한 무늬가 있어. 금속, 잘 부러지지 않고 튼튼해. 연필, 나무, 깎아쓰기 좋아. 흑연, 문지르면 검은색이 묻어. 좋아하는 물질로 특별한 물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유리로 만든 옷처럼 말이야. 반짝이고 투명해서 멋질 거야. 하지만 너무 쉽게 깨지겠지? 하하. 내 주변에 어떤 물체가 있나? 그 물체는 어떤 물질로 만들었나?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야. 그럼 안녕. 교과 속 과학 깨치기 1. 물질마다 성질이 다르다고요? 금속, 플라스틱, 나무, 고무, 유리 등 물질의 종류는 아주 다양해요. 물질마다 서로 다른 성질이 있어요. 물질에 따라 단단한 정도나 색, 촉감, 냄새 등의 특성이 다르지요. 금속, 광택이 있고 단단하지만 강한 열에 녹아요. 열이나 전기가 잘 전달되어요. 나무, 고유한 향과 무늬가 있고 쉽게 자르거나 다듬을 수 있어요. 불에 타거나 썩기 쉬워요. 플라스틱, 단단하고 가벼워요. 다양한 모양과 색을 낼 수 있어요. 고무, 잘 미끄러지지 않아요. 늘렸다 놓으면 곧바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성질이 있어요. 유리, 투명해요. 다른 물체와 부딪히면 잘 깨져요. 가죽, 질기지만 부드러워요.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요. 교과 속 과학 깨치기 2. 다 같은 공이 아니라고요? 공은 운동이나 놀이 등에 쓰는 동그란 물체예요.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사용하는 공의 종류가 달라요. 공은 종류에 따라 다른 물질로 만드는데 공마다 필요한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야구공. 야구공은 겉은 가죽으로 되어 있지만 속은 코르크와 고무, 실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덕분에 강한 충격에도 공이 찢어지거나 터지지 않아요. 테니스공. 테니스공은 펠트라는 섬유 물질로 쌓여 있어요. 테니스 라켓에 닿았을 때 충격을 빨아들이고 잘 미끄러지지 않아 정확하게 칠 수 있지요. 탁구공. 탁구공은 속이 비어있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아주 가벼워요. 운동 경기에서 사용하는 공 중에서 가장 가볍답니다. 배드민턴공. 배드민턴공은 셔틀콕이라고도 불러요. 코르크와 깃털로 만들어 가볍고 빠른 속도를 내지만 깃털이 공기에 부딪혀 너무 멀리 날아가진 않아요. 아이스하키 공. 아이스하키에서 사용하는 공은 퍽이라고 불러요. 퍽은 고무를 단단하게 뭉쳐 만들어요. 튀어나가는 힘이 아주 강해서 빠르고 멀리 나아가요.